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2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ES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정규 시즌 주차이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은 정규 시즌, 그러니까 원래 정규 시즌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이제 점점 리그를 마무리해갈 종반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이제 들어서면은 약간 좀 판타지 얘기보다는 조금 팀별 분석해주는 약간 그런 쪽으로 방식을 변경을 해서 그냥 짧게 짧게 클립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MLB. 네, 저번에 얘기했었던, 예전에 얘기했지만 아쉽게 뭐 참여율이 저조해서 무산되었던 MLB 판타지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 해에 비하면 조금 더 참가자가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일단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 봤고요. 일단 이번 주도 똑같이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리뷰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ESPN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위 팀을 만났었어요. 지난주에도 목요일에 방송을 하느라고 어느 정도 중간 과정을 얘기해 드렸었는데, 어, 그 승부의 분수령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저희 팀에서 고베어하고 노엘이 동시에 DTD가 떠버리는 바람에 못 뛰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블락이랑 뭐 야툴 쪽은 조금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그 해당 날짜에 출전했던 비욘보가 그날 자유투를 8개 던져서 하나 넣는 충격스러운 스코어를 보여줘가지고 끝났구나 망했구나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선전해서 3승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3승 6패인데 아쉬운 카테고리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어요. 3점 슛이 4개 차이였고 어시스트 3개 그리고 득점이 21점 차이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웨스트브룩 3경기 하든 4경기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 방송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 슈퍼 에이스 한 명이 한 경기 뛰고 덜 뛰고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 특히나 웨스트브룩이나 하든은 정말 거의 비슷한 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 경기 많은 거 하나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큰 팩터가 될 수 있는데 역시나 그게 크게 작용을 했죠. 처음 그냥 시작할 때부터 이게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면은 분명히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사실상 6위를 확정 짓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3위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근데 걱정되는 거는 오늘 이제 경기가 끝나고 에릭 블레소 선수의 셧다운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블레소를 데려오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선수가 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심 했었습니다. 왜냐면 데빈 부커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갑자기 타일러 윌리스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렇게 되면 블레소가 무릎도 안 좋은 선수인데 굳이 시즌 막판에 뛰겠다가 다치면은 큰일 나니까 유망주를 키운다는 형식으로 셧아웃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저는 블레소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는 게 정말 데려와가지고 정말 잘 썼다. 네, 정말 잘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론 헤이워드와 맞바꿔서 얻은 블레소긴 한데 헤이워드랑 약간 다른 스타일의 가드. 어, 사실 헤이워드가 가드라고 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블레소나 헤이워드 둘 다 이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몸빵이 좋은 선수고 또 블레소는 특히나 포인트 가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시스트 쪽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됐었죠.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이긴 한데 헤이워드가 조금 어시스트 쪽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었고 했는데 물론 헤이워드는 아마 시즌 끝까지 갈 것 같지만 블레소가 셧다운 한 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블레소가 셧아웃 된 거를 보고 바로 율리스를 데려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근데 각오해야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카멜로까지 셧다운이 돼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좀 크게 다가올 요소인데 이거는 그 상대팀과 맞붙기 전부터 이미 차포 떼버리는 격이어가지고
거의 자멸하는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즌 막판으로 다가오면 갈수록 하위권 팀은 셧다운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해주고, 또 상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주전 선수들을 뭐 백투백에는 쉰다든지 아니면 출전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라고 하는데, 저희 팀도 여지없이 좀 그런 걸 누리는 것 같아요. 뭐 이외에 뭐 굳이 더 할 얘기는 없고, 또 뒤에서 할 얘기가 또 있고 해서 일단은 ESPN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요즘은 좀 더 저한테 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야구가 요즘 좀 성적을 많이 제가 끌어올렸거든요. 지난주부터 약간 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어, 이번 주도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양상입니다. 일단 원래 7위권, 6위권까지는 거의 굳건한 상태였고 7위부터 한 12위까지가 이제 격전지였는데, 이제 6위까지가 약간 좀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약간 좀 올라갔죠. 약간 상향이 됐죠. 그리고 밑에 쪽이 또 오히려 또 비벼지고 있어요. 약간. 네, 그래서 계속 꼴찌를 달리시던 분이 이제 조금 버프를 받아서 후드 왁 치고 올라와가지고 70점대로 올라왔고, 어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투 5점, 자유투 3점, 3점슛 7점, 득점 6점, 오펜 리바 13점, 리바운드 12점, 어시스트 3점, 스틸 12점, 블락 4점, 턴오버 8점, 더블 더블 10점으로 83점 8인데, 아 오늘 이제 야투라고 자유투율에서 조금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2점을 뺏겼는데, 2점을 가져간 팀이 바로 위에 있는 7위 팀이어가지고 격차가 뒤집혔죠. 것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6위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났을 텐데, 끝까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출전 그 경기 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팀에 지금 데려온 선수들도 꽤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데려왔던 데이빌리는 알드리지가 무기한 결장이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좀 굉장히 꿀을 빨리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알드리지가 일찍 복귀를 해버렸습니다. 2경기 결장하고 바로 복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데이빌리는 다시 바로 버렸고요. 버리면 그때 데이빌리를 데려오면서 드랍했던 윌바트는 다시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윌슨 챈들러랑 갈리날리가 좀 쉴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윌바튼이 그러면 당연히 주전으로 올라가서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윌바튼으로 갔고, 그리고 론도가 FA로 나와 있었는데 론도가 저저번 경기에서 20득점 7리바 8어시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여줬고, 또 3점슛도 두세 개 기록하는 등 이래저래 좀 볼솔 그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약간 보스턴에 있을 때 그 주전 먹었을 때의 느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좀 약간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좀 열심히 돌아다닌 것 같고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오늘 경기도 괜찮았어요. 네, 3점슛 2개 넣고 어시스트 8개 하고, 네, 그래서 시카고가 뭐 셧다운 할 선수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일단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아서 일단 론도가 다시 백업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그냥 데려갈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론도가 더블 더블을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로 뽑혔었는데, 그때 너무 좀 앞순서로 뽑혀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선수를 어쨌든 FA로 데려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뭐 이 선수가 뭐 득점 더블 더블까지는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 어시스트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어시스트만 많이 꽂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영입했던 앨런 윌리엄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또 보얀도 지금 워싱턴을 이적해가지고 이제 적응을 하면서 브루클린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야투율이 더 좋아진 것 같고, 득점 3점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시스트, 블락, 더블 더블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지난 경기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뭐 20득점, 8리바 8어시, 그리고 4스틸 6블락을 하면서 거의 뭐 골든스테이트가 필라델피아한테 잡힐 뻔했는데, 그 3쿼터에 10몇 점 차로 뒤지고 있던 거를 드레이먼드 그린이 나타나면서 수비로 압살해버리고 4쿼터에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확실히 다른 선수긴 하구나, 난 놈은 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를 처음 써보는데 굉장히 판타지에서 유용한 것 같아요. 물론 득점이 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득점이 또 터지는 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야구는 좀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90점대까지만 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긴 해요. 근데 지금 출전 경기 수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시즌 끝까지 네, 최대한 출전 경기 수 맞춰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첫 시즌이다 보니까 로트 쉐리로 하는 첫 시즌이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너무 선수들을 그냥 네,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잘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선수가 이번 경기에 잘할지 못할지. 현재까지는 조금 계속 삐끗삐끗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루일 윌리엄스가 이제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30득점을 폭발했는데 그걸 벤치를 내렸고 또 보야는 또 스타터 올리면 못하고 벤치에 내리면 또 잘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스윙맨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리뷰 다 해봤고요.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앤다운 탑3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러셀 웨스트브룩. 워낙 이제 웨스트브룩과 하드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항상 업탑3에 거의 안 넣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 완전 초반일 때 한번 얘기했었고, 그 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는데도 3승 6패를 한 거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3월 9일 샌안토니오전 23득점 13리바 13어시 그리고 유타전 33득점 11리바 14어시 그리고 브루클린전 25득점 11리바 19어시 네, 19어시 네, 엄청났죠. 야투는 조금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뭐 3할 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자유투가 굉장히 꾸준하게 좋았고 또 워낙 이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짐을 그냥 묵묵히 잘 수행해낸 것 같아요. 잘 짊어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선수가 지금 뭐, 플레이오프를 당연히 원하겠죠. 당연히 원하겠는데, 그냥 마음속 그 깊은 곳으로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시즌 트리플 더블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번 시즌 뭐 NBA에서 챔피언이 되든, 뭐, 자기가 MVP를 따든,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스탯에 정말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웨스트브룩이었어도, 저 스탯에 굉장히 좀 가치를 많이 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전 19어시를 하면서 약간 좀 이제 평균 어시스트가 10.3 어시가 됐거든요. 이제 득점이랑 리바운드는 이제 더블 더블 디짓을 채울 것 같은데 어시스트가 항상 조금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받아먹는 선수가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뭐 이대로만 유지할 수 있다면 뭐 10개 언저리로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대기록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루비오. 네, 루비오가 지지난 경기에서 대기록을 또 한번 작성을 했죠. 워싱턴전에서 22득점 5리바 19어시를 기록을 했는데 1쿼터에 9득점 10어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정말 보고 경악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쿼터에 10어시라니. 1쿼터 끝까지 채우면서 10어시를 채운 것도 아니었어요. 9분 만에 10어시를 채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 정말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도 이 선수 무조건 팔아야 된다. 크리스턴 키워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얼른 갖다 치워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그냥 실력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랬던 게, 루비오가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감독이 티보드인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출전 시간도 지금 32.4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크게 뭐 다쳐서 장기간 결장을 한 것도 없고 거의 이제 풀타임을 소화하기 일보 직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루비오를 데리고 계신 분한테는 약간
이번 시즌은 평균 스택과는 상관없이 그냥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냥 풀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왜냐면 항상 루비오는 유리몸이니까 언젠간 부상당해서 장기간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루비오가 계속 픽이 밀렸었는데, 아무리 그 더블 더블이 가능한 퓨어 포인트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결장이 예상되는 포인트 가드이다 보니까 아무리 스탯이 좋아도 후순위로 많이 밀렸었는데, 그 후순위에서 데려가신 분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챙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탯도 9.8 득점에 4리바 8.9어시. 한창 그래도 좀 폼이 굉장히 올라와 있었을 때는 리바운드도 한 6개, 7개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트리플 더블도 여러 차례 기록을 했었어요. 다만 이제 그때는 부상을 많이 당해서 안 보이는 경기 수가 굉장히 많았죠. 못 나오는 경기 수가. 근데 어쨌든 지금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지금 크리스턴이 좀처럼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루비오가 지금 이제 몇 년을 더 내다봤을 때 지금 4년 43일로 계약이 묶여 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시즌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 1년에 11밀로 포인트 가드를 갖다 쓰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셀러리 캡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정통포가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비오를 11밀에 잡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득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번 시즌처럼 잘 안 다치고 꾸준히 경기를 소화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11밀에 갖다 쓰는 거 굉장히 괜찮죠. 어떻게 보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할 때 항상 루비오를 갖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뒤바뀌게 되네요. 참 이거는 루비오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력으로 자신에게 들려오던 비판을 다 없애버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루비오의 부활이 반갑긴 해요. 저도 2012-13 시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루비오가 그때 당시에 팀에 있었거든요. 저희 팀에. 그래서 루비오 잘 쓰다가 다쳐가지고 버리고, 그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버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루비오가 이렇게 시즌 끝까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타운스도 있고 이제 위긴스도 있고 해서 미네소타가 그렇게 다음 시즌에 크게 흔들릴 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시즌에 좀 약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긴 했었는데, 다음 시즌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미네소타에 대한 전망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마지막 얘기해볼 선수는 브래들리 빌입니다. 이 선수 또한 루비오처럼 인저리 프론 중에 인저리 프론이었는데, 이 선수 또한 이번 시즌에 거의 10경기 넘게 쉬지 않고 그냥 데이투데이로 몇 경기 쉰 거 빼면은 꾸준히 출전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이 동부 지구에서 지금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존월과 브래들리 빌이 굳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선수 저 선수 막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워싱턴이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야투율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3점 슛이 워낙 잘 터지고 있습니다. 평균 지금 3점 슛이 3개, 한 경기당 3개고 득점이 23.2득점입니다. 뭐 자유투는 뭐 슈터더니까 당연히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스탯이고, 야투율도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는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빌도 이제 워낙 인터리 프론으로 판명이 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약간 중하위권 픽으로 뽑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선수를 데려가신 유저분들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죠. 오히려 저는 올라디포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디포 같은 경우에는 그저 웨스트브룩의 2인자, 그냥 배트맨과 로빈 같은 관계라면은 조널과 브래들리 빌은 그냥 다이나믹 듀오 같은 느낌? 네, 네, 그 힙합 그룹 말고 그냥 다이나믹 듀오. 네, 그래서 빌은 한 2인자까지는 아니고 한 0.5 같은 느낌이어서 이래저래 좀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제가 이번 시즌에 풀맥스 계약을 했을 때 좀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이 선수 또한 실력으로 그 비판을 잠재운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운탑 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지미 버틀러입니다. 기사를 체크를 했었는데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 스탯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야투율, 3점슛 성공률 다 지금 수직 낙하했고, 또 트루슈팅 보정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일단 스탯만 봐도 굉장히 괴랄한 스탯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투는 지금 뭐 워낙 좀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좀 더 그 파동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3점슛, 네, 한 개 이상 기록하지 못하는 경기도 좀 있고,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는 경우도 좀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웨이드도 좀 툭하면 좀 아웃되고, 그리고 또 론도도 워낙 지금 이번 시즌 이제 막판 돼서야 조금 약간 정신 차린 느낌이지만 시즌 초반, 중반 다 스타팅 백업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굉장히 어수선한 팀 분위기였는데, 버틀러가 그 중심을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카고 운영진들이 버틀러를 팔아버려야 된다 뭐 그러면서 트레이드 카드 계속 만지작거리는 뉴스를 퍼붓는 바람에 버틀러가 약간 멘탈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선수는 시카고에 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카고 운영진들이 과연 버틀러를 남길지. 저는 그래서 데드라인 때 차라리 옮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폴 조지보다. 폴 조지도 물론 뭐 인디애나가 뭐 픽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멘트를 던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좀 프랜차이즈이다 보니까 버틀러보다는 좀 더 지키려는 마음이 더 강했죠. 뭐 데드라인이 끝나고 레리버드 사장은 뭐 폴 조지를 팔려고 했던 거는 다 루머다, 가십이다 라고 실드를 쳤었죠. 근데 버틀러는 그런 얘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버틀러가 나는 그냥 시카고에 남고 싶어요 이런 얘기로 끝났을 정도지. 그래서 불스도 지금 이제 시카고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막판 스퍼트를 열심히 올려야 되는데, 버틀러가 이제 좀 약간 평균적으로 좀 스탯을 찍어줘야지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버틀러가 계속 흔들리면은 이래저래 시카고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오클라호마의 그 트레이드에서 많이 뺏겼는데, 뭐 맥더만 내주고 타지 깁슨 내주고 또 거의 뭐 준주전급 선수들 두 명을 다 내주고 데려온 선수가 뭐 카메론 페인 뭐 그런 선수들이어가지고 이래저래 좀 더 주전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틀러가 이렇게, 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시카고의 플레이오프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웨이드가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다시 또 FA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카고는 그냥 눈 뜨고 FA 선수 한 명을 빠이빠이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음 시즌까지 생각을 한다면 시카고와 버틀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파워 가솔인데, 최근에 이 선수에 대한 좀 불만, 샌안토니오 팬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파워 가솔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가솔도 나이가 정말 어느 정도 찰 대로 찼는데, 백업진에서 이제 출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탯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판타지 유저들한테서 조금 약간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샌안토니오에 이적을 하면서 이제 딱 처음 입단했을 때 든 생각은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분명히 중간중간에 투입되면서 그 주전들 휴식할 시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쉬는 경기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좀 쉬었죠. 한 4주 정도. 뭐 그냥 이제 약간 팀 덩컨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좀 더블 더블을 항상 기대하던 선수였는데 그거를 못 찍고 또 스탯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판타지를 다시 드랩을 하게 된다면 파워가솔도 아마 좀 중하위권 라운드로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근데 샌안토니오도 로테이션 많이 돌리고 주전들 계속 쉬게 해주고 그러는 팀이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파워가솔이 샌안토니오를 이적했을 때 이 선수를 안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 뽑았었거든요. 트레이드로 데려올 생각도 별로 없었고, 레이커스에 있을 때나 시카고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하면서 아무리 이 선수가 잘해도 출전 시간 제한받고 벤치로 물러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막판에 가면 오히려 더 쉴 것 같아요. 네. 이제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어쨌든 순위가 결정이 나면은 샌안토니오의 주전들은 거의 다 쉴 수도 있어요. 뭐 레너드, 알드리지도 원래 같았으면 뛰어야 되는데 부정맥 때문에 쉬게 할 것 같고 레너드 빼곤 다 쉬게 할 것 같아요. 지노빌리, 파커, 뭐 그린은 뛰겠네요. 지노빌리, 뭐 패티밀스 정도는 뛸 것 같고 파워가솔도 100%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파워가솔의 이제 시즌이 이제 끝나가면 갈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가솔도 드랍 막판에 진짜 막판에 드랍 한번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디안젤로 러셀. 아, 이 선수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9일 경기 이후에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 두 경기는 선발 출격 못하고 벤치로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수 드래프트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표시했었는데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걸까? 아니면 비교 대상이 타운스이다 보니까 2픽, 1픽, 네, 이거다 보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땐 초중반에 12경기 쉬어서 약간 좀 밸런스가 깨진 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이거 뭐 다음 시즌은 좀 더 나아지겠죠라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음 시즌에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비 때문에 이 선수가 출전 시간 피해도 많이 받고, 볼 포지션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형편이었거든요. 일단 러셀은 무조건 주전을 올리고, 클락스를 벤치로 내보낸다. 그리고 니경, 뭐, 루올댕, 잉그램 벤치로 올리고, 그래서 러셀이 어쨌든 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확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포인트 가드가 안 맞는 조각일 수도. 그래서 레이커스가 이제 지금 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4픽, 다음 시즌 신인 드래프트 때 4픽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뭐 잭팟이 터져서 그 상위 순번이 걸린다면은, 포인트 가드를 뽑아서 러셀을 2번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러셀이 좀 2번에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레이커스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소스인 것 같고 그래서 러셀은 약간 좀 포지션 변경을 한번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5득점 1리바 2어시 휴스턴전이었는데 25분 뛰면서 야투가 10개 던져서 2개 넣었고 턴오버가 7개였어요. 네. 득점보다 턴오버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물론 레이커스는 지금 완전 탱킹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뭐 댕 안 뛰고, 모주고프 안 뛰고, 니경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시즌 끝날 때까지 러셀은 뛰긴 뛰겠습니다만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시즌 막판까지. 이 선수가 갑자기 막 부스트를 할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서부 컨퍼런스로 넘어가가지고 1위 팀과 꼴찌 팀인 골든 스테이트와 레이커스의 약간 좀 시즌 전망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면서 쉴 선수와 더 뛰게 된 선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서부 컨퍼런스로 넘어가서 서부 팀 1위 그리고 꼴찌 팀인 골든 스테이트와 레이커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워리어스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가 최근에 좀 팀 분위기가 안 좋기로 약간 유명해졌죠. 최근에는 뭐 커 감독과의 불화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왜냐하면 루크 월튼이 감독 대행을 했을 때 되게 잘 나갔던 때를 추억하고 있다. 선수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커랑 약간 조금
트러블이 생겼다라는 말이 좀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골든스테이트가 케빈 듀란트가 결정을 하면서 좀 부진을 하다 보니 생기는 그런 잡음, 불협화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최근에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쉬어가는 경기 그 약간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주전들을 한 번에 다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2위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굳이 그걸 1위를 하겠다고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샌안토니오가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는 지난 시즌에 뼈아프게 배웠던 그 교훈들, 정규 시즌에 아무리 잘해봐야 플레이오프 때 우승 못하면 말짱 꽝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만약에 2위로 추락해서 샌안토니오와 한 두 경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면 깔끔하게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적절히 이제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선수를 쉬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 또 클레이 탐슨 이 세 명이 좀 많이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뭐 파출리아, 또 맷 반스, 이거달라 이 선수들은 좀 약간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골든 스테이트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면서 누구였지? 그 메가두? 메카오? 두 선수는 참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도 좀 약간 자신이 무슨 롤을 수행해야 되는지 조금 약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클라크였나? 클라크는 거의 슛이 안 들어가던데요. 네. 그래서 리빙스턴도 좀 약간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파출리아는 계속 뛸 것 같으니까 파출리아가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웨스트가 한 2년 전 몸이었으면 충분히 주전을 휴식하는 사이에 에이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웨스트도 지금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고, 맷반스도 멤피스나 세크라멘토 있었을 때 굉장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만약에 휴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달라랑 이제 나눠 뛰게 될 텐데, 웹반스도 굉장히 솔선한 스탯을 많이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이제 스틸이나 블락 같은 거, 3점 슛. 그러니까 이 선수가 클리퍼스에 있었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3번으로 뛰면서 3점 슛 1개 이상, 무조건 1개, 그리고 2개까지 3개 가능했고, 득점도 10득점 이상 기록을 했고 해서, 물론 좀 나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듀란트가 돌아오기 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2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상대 1라운드 팀이 아마 멤피스일 것 같은데, 과연 워리어스가 그 멤피스 뭐 꺾긴 꺾겠죠. 지난 시즌이었나요? 지난 시즌이었나요? 멤피스 만나서 문제없이 그냥 진출했던 거 보면은 뭐 1위로 올라가면 덴버나 포틀랜드를 만날 수도 있는데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어 제가 봤을 때는 커리, 탐슨, 그린 셋 중에는 그린이 좀 덜 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수비 조직력을 다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휘말렸을 때 이거를 분위기를 다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굳이 레스트 선언을 하고 한 경기를 아예 쉬면서 아예 뛰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자주자주 나올 것 같아요. 자주자주 출전할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커리랑 탐스는 뭐 출전 시간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레스트를 빼고 네, 이 정도? 뭐 근데 약간 지금 뭐 뭔 생각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1위를 노린다면은 휴식 같은 거 별로 없겠죠. 근데 아마 휴식을 주긴 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그냥 네, 다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올덴 그리고 모주고프 빼고는 거의 다 뛰면
월드피스가 있네요. 네, 월드피스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목해볼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주바치라고 불렀었는데 주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들. 이외에, 그리고 일단 주전들이 다 뛰긴 뛰기 때문에 러셀, 랜들, 뭐, 잉그램. 네, 잉그램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잉그램. 잉그램이 그래도 지금 좀 FA로 많이 풀려 있는데, 잉그램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도 수비가 괜찮아가지고, 스틸이나 블락 쪽에서 굉장히 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그런 좀 쏠쏠한 스탯들 많이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던 클락슨도 이제 다시 선발로 올라오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락슨이 지지난 시즌에는 약간 좀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가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4리바 4어시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지난 시즌부터 거의 그냥 슛만 던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 외로는 뭐 코리브로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크게 스탯 연연하지 않는 선수이기도 하고, 레리 랜스 주니어도 스틸 쪽에서는 괜찮아서 스틸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 데려가 볼만 합니다. 뭐 랜들이 쉽게 됐을 때는 아마 주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레리 랜스 주니어가 드래프트 될 당시에 컴패리즌이 그리핀, 운동 능력 없는 그리핀이라고, 뭐 운동 능력은 있는데, 네, 어쨌든 다운그레이드 그리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좀 약간 맘먹고 키우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랜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좀 계속 백업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경이 좀 약간 셧아웃 된 것 같기도 하면서 갑자기 오늘 경기도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니경도 만약에 FA로 남아있으면 한 번쯤 약간 좀 쟁여놨다가, 네, 뛴다 그러면은 넣으시고 아니면 버려도 될 것 같고, 어, 이 외에는 워낙 여기 레이커스나 골스 같은 경우에는 골스는 백업진이 너무 부실하고 주전들 의존도가 좀 강해가지고, 그리고 그 골스에서도 백업 좀 쓸만한 백업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굳이 이걸 추천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셧아웃된 선수들 빼면 거의 다 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전들이 다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는 주전 선수들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FA에서. 그래서 그렇게 막 많이 할 만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레이커스의 잉그램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물론 지금 3점슛이 좀 없어서 뭐 한 개 정도 넣고는 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미래를 내다보는 약간 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박도 잘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못할 때는 또 너무 조용해가지고, 지지난 경기에서 뭐 24득점 10몇 리바 막 그랬었는데, 골든 스테이트였나? 네, 어쨌든. 그래서 정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자리 그냥 아무나 데려와도 될 상황일 때,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뭐 잉그램은 사실 그런 거 연관 없이 그냥 한 번쯤 데려가서 써볼 만한 선수인 것 같고, 골든 스테이트에서는 굳이 뭐 추천드리고 싶은 선수가 딱히는 없지만,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뭐 물반스나 파출리아, 네, 파출리아도 약간 좀 오락가락해요. 네, 그 보율 보면은 한 50%대 언저리인데, 이 정도면은 한 경기 정도, 그러니까 주전들 쉴 때 내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파출리아가 다쳤으면 맥기를 추천했을 텐데, 파출리아가 있으면 맥기가 좀 아무래도 덜 뛰다 보니까 맥기는, 네, 파출리아가 만약 다쳐서 못 나올 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